왜 제가 내 말을 안 듣지? 이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이 또라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하면 너는 불구가 될 것이다. 불구가 될 것이다. 네네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 누구 눈물이 나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미녀분은 제 셀멘탈 수업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초면요법 전수반까지 다 정규 과정을 하신 박희정 코치님이세요. 코치님 자신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삼행시로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박. 네. 제가 띄워주면 박. 네, 운을 좀 띄워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박. 네, 박세니 마인드 코칭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박희정입니다.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박세니 마인드 코칭으로 오세요. 아 예. 네, 정식으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루터기 부모마음 코칭센터 대표 박희정이고요. 저는 20년간 초등부, 중등부 학습을 지도했고 부모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온라인으로 부모 상담도 하고 있고요. 아동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미치료학회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문화센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백화점 이런 데서 강연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다음에 화면이나 그다음에 강의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네, 제가 셀멘탈을 우연찮게 알게 돼서 호기심 삼아 제가 셀멘탈 초급반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저는 어떤 사람인가 늘 고민하고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우울한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계속 의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셀멘탈 수업을 듣고 인생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동안에 재미를 결정짓는 요소라든지 그런 게 제가 마음에 딱 와닿아서 그래 바로 이거야. 저분이라면 제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와서 제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체면반까지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욱 놀랍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활약하시는 걸 제가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눈여겨보는데 굉장히 하시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인정들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작심삼일에 금방 무언가를 포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셀멘탈 수업을 듣고 제가 인생을 정말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멘탈 수업을 하고 2달 후에 그래 나도 뭔가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 부모 상담 코칭을 마인드 코칭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냈고요. 사업자 그 이후에 내신 거였군요. 셀멘탈 수업을 하고 제 자신을 한번 믿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사업자를 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를 냈는데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해갈까. 저는 사실 SNS라는 것을 딸 때문에 했습니다. 딸이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코로나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너무 핸드폰만 보는 딸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네이버에서 그냥 SNS 인스타를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게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딸과의 소통을 위해서 딸과의 소통을 위해서 처음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과 소통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배움을 제가 택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울하고 되게 이렇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은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셀멘탈 수업에서 인생의 가치, 의미들을 알고 나니까 저 자신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제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춘기 딸을 키우기가 너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춘기 딸을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 싶어서 SNS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SNS 세상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SNS를 하지 않겠다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그 SNS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쌤멘탈 수업을 알게 돼서 수업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제 삶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저는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알고 있어서 제 삶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계속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빡빡하게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막 구차하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쌤멘탈 수업을 통해서 삶의 인생의 정말 가치가 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게 확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쌤멘탈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뭐가 좋으셨던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사실 강의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남의 강의를? 네, 남의 강의를 처음 들어봐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 어디? 뭐 이렇게 호기심 삼아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을 정말 바꿀 만한 그런 인생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저의 우울하고 구차하고 그랬던 생각들을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 저희 딸이 정말 너무너무 미워서 정말 저 딸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계속 미워하다 보면 저도 우울증이 더 심하고 제가 예전에 아팠던 그런 아픔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투부터 바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조금 딸에게 친절히 대해고 감정 조절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바로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가다 보니 제가 이제는 예전에 제가 미뤄뒀던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쌤멘탈 수업을 딱 듣고 그거로만 좀은 안 되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춘기에 관련한 책들도 좀 읽고 그리고 영상도 보고 계속 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그 관련한 책들을 읽어보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아버님께서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갔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제가 내 말을 안 듣지? 이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이 또라이 아니야 했습니다. 보도 듣도 못할 이런 또라이를 내가 키워야 되나라고 제가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그건 부모로서 자녀에게 저주의 말, 비난의 말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하셨잖아요. 코치님이 노력을 하셔서 따님은 어느 정도로 바뀌어 있는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사실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정적인 말투, 강한 말투, 감정 조절하지 못한 그런 말투를 바꾸니까 저희 아이도 부드럽게 말투가 바뀌고 그다음에 사춘기가 좀 여유롭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안 하던 공부도 좀 적극적으로 잘 하게 되고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 능력도 좀 많이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문제 있는 딸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힘듭니다. 네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저도 딸에게 화나는 대로 말을 했었고요. 함부로 대했었고 비하하고 저주하는 말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쌤멘탈을 통해서 나의 무의식, 저도 사실 부모에게 받은 겁니다. 화내는 방법,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저도 모르게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말투를 그대로 제가 유전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부정적인 무의식을 좀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잘 할 수 있을까? 제 멘탈을 먼저 잡고 가야겠다 해서 제 생각을 먼저 바로 잡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쌤멘탈을 통해서 자기 암시라는 에밀 쿠에의 책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싶어서 그 책을 다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나는 날마다 매일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저는 작심삼일의 사람이라서 자녀를 먼저 뭐라 하기 전에 나부터 뇌를 긍정적으로 좀 변화시키자 해서 그 문장을 지금 1년 5개월 정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자기 긍정 암시를 하며 우리 아이한테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딸을 뭐라 했지만 딸을 보았을 때 저의 단점, 부정적인 말투,
부정적인 행동 그런 것을 보고 아, 내 행동을 바꿔야겠다. 내가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더 부정적이고 비하 발언을 하고 그 내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를 보면 사랑해야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를 좀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했어야 될 텐데 저를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하니까 딸에게도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런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서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계속하면 자녀와 나는 되돌릴 수 없는 강으로 건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나부터 회복을 하자. 건강, 정신적으로 회복을 해야지 우리 딸도 회복할 것 같아서 제가 저 자신부터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장 다른 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를 뇌의 긍정암시로 정하기로 하고 그거를 지금 1년 5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바뀌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바뀐 다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늘 대화를 시도했고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지고 대화를 많이 좀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희 경험 그리고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그런 부정무의식 그런 거를 더 진하게 상담할 수 있어서 상담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리실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 울리시는 건 아니고요. 많이 울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제가 사실은 그 다른 상담을 통해서 하는데 두려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제가 하고 되게 상담보다는 제가 좀 주입을 긍정암시를 주입하는 듯한 그런 거를 줍니다. 그 부모님들이 되게 저하고 대화를 하면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밝고 또 어떤 부모님은 제가 하도 우울증이 심한 부모님이시라서 그러면 다른 거는 필요 없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를 그것만이라도 꼭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는데요.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분이 눈만 뜨면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할 때 조금 긍정으로 생활 패턴이 바뀐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좀 싸우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칭찬이라는 걸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배우면서 감사한 게 그렇게 돈 때문에 제가 3남 4녀 중에 막내인데요. 이제 형제들은 다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다 객지라고 하죠. 서울로 나가서 다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막내인데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들이 맨날 그 형제들 막 뭐 방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돈 꺼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싸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예민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빨리 커서 우리 부모님 돈을 벌어서 좀 잘 살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부정적인 암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은 불교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 너는 불구가 될 것이다. 불구가 될 것이다. 네네. 하반신 마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 남편에 대한 그 어떤 미움 때문에? 점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가 점을 보고 너는 결혼을 일찍 하면 점을 보시고 너무 제가 좀 충격적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았는데 많이 성격이 급하시고 되게 완벽주의자셨던 것 같아요. 자기 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셨던 농사일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빨리빨리 일 처리를 못 하시면 소리를 치셨고 새벽 4시면 일어나셨고 그때 한자를 쓰시기도 하셨고 되게 적극적인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뭐 남자 연예인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되게 무의식적으로 덤덤한 사람,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맨날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쓰러졌는데 또 그때 병원을 갔는데 간질이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상선 항진증이어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을 알면서 지금 그전엔 몰랐는데 그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는 되게 이제 멀게 느껴지고 저를 되게 힘들게 자학하고 비하하고 어린 시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위에 언니가 기독교를 이렇게 전도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집안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저는 하반신 마비가 되진 않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S상결장이라고 대장에 융털이라는 게 좀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좀 하게 됐고요. 구순열이라고 해서 9개월은 아닌데 구순열이라고 해서 또 수술을 하게 됐고 아주 충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나 정말 어릴 때 착하게 살았는데 부모 말씀도 잘 듣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눈물이 나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막 고통받고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결혼해서도 막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댁한테도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몸이 또 힘들고 있으니까. 네, 내 몸도 힘든데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픈 데밖에 날 수가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되게 의지적인 아이였어요. 의지적이고 제 스스로 못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결혼을 하고부터 남자만 벌면 뭐 어때, 여자도 버는 거지 하고 제가 막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선택했던 게 뭐냐면 선택하고 집중했던 게 공부였어요. 공부를 하면서 저희 아이를 밝게 키우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선택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포기하고 그랬던 삶이었는데 이제 쌤멘탈을 듣게 되면서 인생의 정리가 한 방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 해서 제가 계속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지식을 금방 흡수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없었던 사람은 좀 쌤멘탈을 받아들이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저같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산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노력했던 사람은 쌤멘탈 수업을 금방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내성적이셨고 뭔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셨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아주 깊게 느끼시는 걸 제가 느꼈고 그것을 뭐 느끼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더 관련된 공부를 해서 그 지식들을 남한테 진정성 있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이루셨고 또 그것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타인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신 분이어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이렇게 멋있게 남들한테 삶을 바꿔주는 그런 교육, 그런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